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전화기를 보는 횟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요즘은 조용합니다. 문자도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은행에서 오는 알림이나 아파트 관리실 공지가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다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바빠서가 아니라는 걸. 퇴직하고 나니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모임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1년, 2년 지나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로 물어볼 이야기가 없어진 겁니다. 회사 일도, 업계 소식도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매주 만나던 사이들이었습니다. 술 한 잔에, 밥 한 끼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색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얘기만 반복하다가 헤어집니다. 그때 그랬지, 기억나? 같은 말만 오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연락을 해도 선뜻 약속을 잡기가 망설여집니다. 괜히 나갔다가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말 맞추는 것도, 웃는 것도, 그게 다 수고스럽습니다. 집에서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게 더 편합니다. 가끔은 먼저 연락해볼까 하다가도 손이 멈춥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는 건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나만 이런 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든 연락처를 지우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화를 걸지는 않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외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사람 많은 자리가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처음 듣기엔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곱씹어보면 뼈아프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습니다. 쓸모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찾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도 결국 또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교성이 높다는 것은 지적으로 저급하다는 증거다. 가혹한 말입니다.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자기 안의 공허함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도피일 뿐이라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같이 할 게 많았습니다. 일도, 취미도, 욕심도 비슷했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골프 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각자의 삶이 달라집니다. 건강 상태도, 경제 상황도, 관심사도 제각각이 됩니다. 누군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못 가고, 누군 당뇨 때문에 술을 끊었고, 누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골프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억지로 과거를 꺼내봐도 그건 이미 낡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맞춰주는 게 피곤합니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웃어넘겼습니다.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자랑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정치 얘기, 자식 자랑, 건강 자랑, 돈 자랑.
그런 얘기들이 귀에 걸립니다. 그러면서도 표정 관리를 해야 하니 그게 다 에너지 소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고통과 사교의 고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정확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들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 어느 쪽도 완벽한 해답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사람들과 있으면 왜 이렇게 공허하지 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불편한 건 뭘까요? 혼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고독과 마주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나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나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정합니다.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들이밉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에서, 관계에서. 그런데 이제는 내부에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친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마주할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연락 오는 사람, 손에 꼽을 정도 되지 않으신가요? 한때는 가까웠던 사람들, 이제는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버거우시진 않나요? 만나고 나면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웃긴 했는데 뭔가 채워지진 않는 느낌. 사람 많은 자리가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들 떠들고 웃는데 나만 겉도는 것 같은 기분. 그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순간들. 혹시 연락이 와도 나가기가 귀찮지 않으세요? 약속 잡자는 말에 핑계부터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굳이 사람 만나서 에너지 쓰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집에 있는 게 나은 것 같은 날들. 그런데 또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나만 이렇게 혼자인가 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SNS 보면 다들 누군가와 함께 있던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가족과 있어도 외롭지 않으신가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순간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TV만 보고 있는 저녁 시간. 옛날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학창 시절 얘기, 군대 얘기, 옛날 직장 얘기. 그 얘기들 벌써 몇 번째 반복인가요? 새로운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 내 삶에 대해 얘기하려면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나요?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질문에 그냥 집에 있지 뭐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요즘 웃는 일이 줄지 않았나요? 진짜로 배꼽 잡고 웃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냥 분위기 맞춰서 웃는 척만 하게 되는. 혼자 있을 때 뭘 하시나요? TV 보기, 유튜브 보기. 그것도 지겹지 않으신가요? 보다가도 집중이 안 되고 채널만 돌리게 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볼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귀찮고 혼자 하기엔 외로운 것 같고 배우러 가자니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데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전화를 걸어도 안부 묻고 날씨 얘기하고 그래 잘 지내 그러다 끊게 되는 그 어색함.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차라리 혼자가 편한 건가? 사람들이 귀찮아진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런 생각도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건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 여러분, 이 질문들의 답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마주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의 또 다른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고향이다.
쇼펜하우어가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면 니체는 그 너머의 가능성을 봅니다. 고독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 나라는 존재는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자식이 옆에 있어도 결국 내 마음속 깊은 곳은 혼자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고향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서는 나무만이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나이 들어서는 자식에게, 친구에게. 그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떠나갑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배우자조차 점점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나 하나뿐이라는 걸. 처음엔 두렵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니체가 말하는 홀로 서는 나무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뿌리를 내린 사람.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줄어든 게 슬픈 일일까요? 어쩌면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날 기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의 평가가, 그들의 시선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혼자라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 온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처음엔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자꾸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 없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사실은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자유가 옵니다. 니체가 말한 고독이 고향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고독은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지도 않고 그냥 나로 존재합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슬픈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겁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으려 했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진짜 나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보인다는 걸. 친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간 것뿐입니다. 그게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남은 사람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어떻게 지내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면 그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고향이라고. 두 철학자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삶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고. 친구가 줄어든 지금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날 기회입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유를 찾을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 사색이었습니다.